자, 챕터 1장 인체 개요와 발생 2번 항상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뜻하고요. 자, 영어로는 이제 호메오타시스라고 합니다. 자, 항상성은 외부 환경과 생물체 내의 변화에, 내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물체가 생존에 필요한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계통은 신경계통이 있고요. 내분비계통이 있습니다. 신경계통은 정기적인 흥분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고요. 내분비계통은 혈관의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신경계통보다 빠르게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곳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기전을 한번 보면요. 보상성, 자동조절성, 대먹임 기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먹임 기전이 중요하고요. 보상성과 자동조절성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성이라는 것은 보상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체 몸의 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이 그 기능을 대신하여서 보완하여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기관이 그거를 보상을 해서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콩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쪽 한쪽 콩팥이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서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은 반대쪽에 있는 콩팥이 보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콩팥 크기가 좀 더 커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콩팥의 기능을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항상성을 위해서 보상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동조절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조절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뇌나 호르몬 같은 중앙통제 시스템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통제 시스템 명령 없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스스로 국소적 환경 변화에 대응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와 같은 중앙 통제 시스템의 명령 없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스스로 그런 환경 변화에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중일 때는 뼈대 근육이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뼈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뇌의 명령 없이 자동 조절성으로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근육 조직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분들을 잘 공급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위해서 조절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먹임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먹임 기전이라는 것은 피드백 기전이라는 뜻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말은 피드, 먹은다라는 거죠. 백, 뒤로 해서 다시 되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소가 먹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되먹임질을 하듯이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죠. 피드백에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음성 피드백, 즉 음성 대먹임 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라는 말은 네거티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거티브라는 뜻은 서로 반대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반대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요. 무엇인가 너무 넘치면 다시 반대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줄이는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음성 대먹임 기전이라고 합니다. 인체 대부분은 이렇게 음성 대먹임 기전을 통해 가지고 항상성을 조절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이나 식사 후 혈당 조절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이라는 것은 제 인체의 체온은 36.5도죠.
자, 인체가 36.5도를 항상 유지하는데요. 영하 10도. 굉장히 추운 날씨죠. 이렇게 추운 날씨면 우리 몸의 피부에서는 이 영하 10도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피부의 온도를 감지해주는 피부 감각 수용기가 있어서 영하 10도를 이렇게 떨어질 때 피부 감각 수용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뇌한테 알려줍니다. 이제 뇌에는 이런 체온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중추가 있는데요. 이게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영하로 추워졌으니까 우리 인체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명령이 이제 뼈대 근육을 어떻게 할까요? 뼈대 근육은 계속 움직이겠죠. 오한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말초로 가는 혈관들을 어떻게 할까요? 수축시키겠죠. 말초로 가는 혈관들을 수축시켜서 혈액에 있는 따뜻한 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겠죠. 말초 피부 혈관들을 이렇게 수축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열이 뺏기지 않도록 신체 중심에 이 열을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동에도 변화가 이루어지죠. 움츠린다든가 그리고 뭐 옷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더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가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자, 이러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따뜻하게 유지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체온이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조절 중추의 시상하부에서 다시 네거티브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자,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에 가서 촉진하도록 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피부에 있는 땀샘이 땀을 분비하지 않도록 하겠죠. 땀을 많이 분비하면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땀샘을 억제하고요. 털 세움 근육이 있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털이 있는데 털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여기 있는 근육이 작동을 해서 털을 세워주는 근육들이 꼿꼿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체온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항상성이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자, 이렇게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음성 대먹임 기전이다 하고요. 시상하부는 이제 뇌에 시상이 이렇게 있고 시상 하부가 아래에 있습니다. 시상 아래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절 중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일러. 자, 보일러는 보일러 조절 장치가 있죠. 보일러를 조절해 주는 장치가 있고요. 효과기는 이제 여기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조절 중추라는 것은 보일러를 조절해 주는 장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작동하는 것은 보일러죠.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이러한 공기, 온도를 감지해 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차면 일정하게 온도 조절을 맞춰놓죠. 방 안의 온도를 우리가 24도로 맞춘다면 방 안의 온도가 21도로 내려가게 됐을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24도로 맞춰놨는데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조절 중추인 보일러 조절 장치한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21도니까 보일러를 가동하라고 작동을 하겠죠. 그럼 보일러가 켜지면서 난방이 작동이 됩니다. 난방이 작동이 되면 방 안의 온도가 이제 24도에 맞춰놨는데 21도에서 22도, 23도, 24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서 24도가 딱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꺼지다가 또 방 안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방 안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24도가 되면 자동으로 또 꺼지는 이러한 작용을 음성 대먹임 기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하강하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 떨림으로 체온을 상승하는,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피드백 기전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식사 후 혈당 조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많아져서 혈당이 올라가겠죠? 혈중의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혈중의 혈당이 이게 올라가면 이거를 감지하는, 혈액 속에서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혈당이 올라갔다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준다면 이자한테 알려줍니다. 이자한테 알려주면 이자에서는 호르몬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자,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이런 포도당이 많아진 것을 어디다 보내줍니까? 간이나 근육으로, 자, 이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줘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이동했다가 타겟 올간인 간이나 근육으로 가서 이러한 포도당을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주도록 해주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혈중 포도당이 감소되겠죠? 포도당이 감소되면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멈추게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이제 혈중의 포도당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계속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몸은 또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혈중의 포도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이자에 작동을 해서 이자에서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반대적으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가지고 글리코겐, 저장된 글리코겐을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혈액 속으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면 다시 또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중 포도당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또 반대로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이렇게 우리 몸은 음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서 대부분 인체는 조절되고요. 이제 양성 대먹임 기전은 아주 특수한 경우 이렇게 형성이 되는 피드백인데요. 말 그대로 양성 대먹임 기전은 변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피드백 기전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작용을 의미하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음성 대먹임 기전이죠. 양성 대먹임 기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뜻합니다. 결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더욱더 촉진하는 기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소되면 더 감소하게 하거나 뭔가 촉진이 되면 더 촉진이 되게 하는 것을 포지티브 피드백 기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이나 지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만이라는 것은 자궁 속에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분만, 출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뇌에 보면 여기 시상이 이렇게 있고요. 시상 하부가 있고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뇌 아래 하자, 늘어질 숫자, 몸체자 해서 뇌하수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태아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뇌하수체 뒤옆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자, 옥시라는 것은 이렇게 분만을 빠르게 촉진해주는 호르몬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자궁벽을 수축시킵니다. 자궁이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옥시토신이라는 게 계속 촉진이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멈춰야 되겠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려는 작용을 하는데 양성 대먹임 기전은 더 촉진이 됩니다.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제 분만이 시작이 되면요. 이 분만이 끝까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만이 시작되면 진통이 작용이 되고 진통이 작용이 되면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더 촉진되도록 해가지고 양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더 촉진해서 출산될 때까지 계속 더 촉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만이 이렇게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양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혈이라는 것은 혈관에 상처가 나가지고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을 출혈이라고 하죠. 출혈이 있을 때 혈액 속에 세포 중에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있었죠. 혈소판이라는 세포들이 이제 이 출혈을 지혈되도록 하는데요. 이제 먼저 혈소판이 작용하고 이제 혈장 단백질인 섬유소원이 섬유소로 되면서 계속 혈액 응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손상이 됐죠. 혈관이 손상되면 지혈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혈액 응고 과정을 통해서 혈액 응고가 형성이 되니까 지혈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혈이 촉진되도록 더 양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지혈을 이렇게 완성 끝날 때까지 이 지혈 과정을 통해서 계속 촉진을 한다. 마찬가지로 분만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촉진을 한다. 자, 이게 양성 대먹임 기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통 수축이 계속 시작하면 이렇게 통증을 느끼면요. 진통 수축이 시작되면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양성 대먹임 기전이 발현이 돼서 또 뇌하수체에서 계속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촉진한다라는 거죠. 진통 수축이 진행되면 계속 옥시토신이 분비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해서 자궁을 더 많이 수축해서 자궁 근육이 촉진해서 완전히 분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 대먹임 기전이 작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기계적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런 기계적인 자극을 받으면 분만이 시작되겠죠. 분만이 시작되면 통증이 이제 진행됩니다. 통증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자궁벽이 수축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돼야만이 자궁벽이 수축하는데 통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는 옥시토신을 더 분비한다는 거죠. 또 가속해서 분만이 완료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 기전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손상받으면 출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죠. 그러면 인체는 이렇게 지혈을 시작하는데요. 혈소판이라든지 이러한 섬유소를 통해서 지혈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지혈 과정이 끝날 때까지 화학 물질을 계속 분비해 가지고 지혈이 완료될 때까지 양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서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체의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기체 스스로 체온이나 수분, 혈압, 혈당, 삼투압, pH 등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 일정하게 조절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외부의 변화가 있어도 내부 환경 변화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상태,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성질이 되겠죠. 항상성이 되겠습니다. 2번 여름에 거리를 걸어가는데 땀이 흐른다.
이때 발현되는 인체 항상성 조절 기전은 체온 조절하고 관련되는 인체 항상성 조절 기전은 네거티브 피드백이었죠. 음성 피드백이었죠. 자, 여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피부에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수용기가 있다겠죠? 이 수용기가 감지를 합니다. 피부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조절 중추한테 알려주죠. 뇌에 있는 시상 하부 체온 조절 중추한테 알려주죠. 알려주면 시상 하부는 덥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땀을 분비시키겠죠.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열을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죠. 그래서 열이 증발이 되도록 체온을 떨어뜨리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조절하다가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체온 조절 중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몸의 체온들이 이렇게 또 정상 체온에 떨어지면 또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요. 또 체온이 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이러한 작용을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다시 작동을 해가지고 반대되는 작동을 하겠죠. 여기는 끄고 여기는 켬이죠. 그래서 음성 대먹임 기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체에서 양성 대먹임 기전에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양성 대먹임 기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촉진이 됐는데요. 더 촉진시키는 것을 포지티브 피드백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뭔가 촉진이 되면 억제를 시키고, 뭔가 억제가 되면 촉진이 되는 것을 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음성 대먹임 기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 대먹임 기전이라는 것은 인체에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죠. 지열 과정, 혈관이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이루어질 때 이런 지열 과정은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만 과정, 아이가 엄마 자궁 안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자궁벽을 수축해서 분만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와 다가 되고요.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작동합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분비해 가지고 혈당을 낮추고요. 혈당이 또 낮으면 또 혈당을 높여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가지고 혈당을 높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다. 마찬가지로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떨어뜨리면 또 체온을 또 올리겠죠.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작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성 조절 기전을 한번 분류해 보시고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기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하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